공원이 조용한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농구 코트에서 김지은은 혼자 공을 튕기며 슛을 날렸다. 땀이 흘러내리는 이마를 닦으며 그녀는 오늘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공에 실려 날아갔다. 쾅! 공이 림을 마치고 떨어지자 지은은 숨을 고르며 물통을 집어들었다. 그때 코트 옆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고개를 들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이웃집 새로 이사온 사람인가? 그녀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긴 머리를 묶고 있었다. 죄송해요. 공이 저희 집 창문 쪽으로 날아왔어요. 혹시 주인 되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 피곤함이 스며 있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공을 건넸다. 네, 제가 던진 거예요. 죄송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302호 김지은이에요. 여자는 공을 받으며 살짝 웃었다. 네, 301호 이수민입니다. 서울로 직장 때문에 왔어요. 농구 좋아하세요? 저도 옛날에 좀 했어요. 수민의 말에 지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혼자서 재미없었는데 수민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곧 코트에서 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다. 수민의 움직임은 날카로웠고 지은은 그 리듬에 맞춰 따라갔다. 와, 슛 잘하시네요. 지은이 감탄하자 수민은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수민이 점프슛을 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아야, 그녀의 비명이 코트를 울렸다. 지은이 달려가 수민을 부축했다. 발목이 붉게 부어올랐다.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수민은 고통을 참으며 죄송해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귀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수민을 업고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민의 체온이 느껴지자 지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집에 약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수민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은은 수민의 집에서 발목에 냉찜질을 해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은 시골에서 올라온 디자이너로 서울 생활이 외로웠다고 털어놨다. 지은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의 결혼 압박, 직장의 경쟁. 둘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수민의 문 앞에 죽과 약을 놓아두었다. 작은 메모, 빨리 나아요. 농구 다시 해요. 수민은 그 메모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직감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수민의 발목이 낫자 둘은 다시 코트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공을 주고받으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수민의 웃음소리에 끌렸다. 수민의 눈빛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언니, 왜 그렇게 봐요? 수민의 장난기 어린 말에 지은은 얼굴을 붉혔다. 아니, 그냥. 내가 예뻐서. 그 말은 농담처럼 나왔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하지만 수민과의 시간은 그 모든 걸 잊게 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과거 연애는 실패로 끝났고 지은과의 만남이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한 달 후, 둘은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었다. 서울의 카페에서 손을 잡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하지만 이 사랑은 숨겨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로 결혼할 남자 없냐? 라고 물을 때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지은과 수민의 만남은 매일 이어졌다.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둘은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주말이면 함께 한강으로 나가 자전거를 탔다. 언니, 바람이 좋아요. 수민이 웃으며 말하면 지은은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접촉이 전율을 일으켰다. 수민의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수민은 요리를 잘했다. 김치찌개, 비빔밥. 한국 가정의 맛이 지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시골에서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수민의 말에 지은은 부러워했다. 자신의 집은 바쁜 부모님 때문에 항상 외식이었다. 한 번은 수민이 지은의 집에 왔다. 지은의 방은 책과 농구공으로 가득했다. 언니는 정말 스포츠맨이네요. 수민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공을 던지자 지은이 받아쳤다. 웃음이 터졌다. 그날 TV에서 K드라마를 보다가 수민이 지은의 어깨에 기대왔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민아, 내가 좋아해. 지은의 고백이 나왔다. 수민은 놀라지 않았다. 저도요. 언니. 둘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다음 날 지은의 직장 동료가 요즘 연애하나 봐. 표정이 밝아졌네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사회의 눈길이 두려웠다. 수민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때 너무 아팠어요. 서울로 도망쳤죠.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나랑 함께해. 내가 지켜줄게.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추석 때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수민을 생각했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아니에요. 엄마라고 대답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수민도 마찬가지. 시골 부모님에게 서울 생활 바빠요. 라고 핑계를 댔다. 충돌이 시작됐다. 지은의 친구 민지가 수민을 의심했다. 요즘 너희 둘이 너무 붙어 다니네? 이상하지 않아. 민지의 말에 지은은 불편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느껴졌다. 수민은 우리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 번은 둘이 홍대에서 데이트하다 마주친 지은의 옛 동창. 지은아, 여자친구야. 장난스런 말에 지은은 당황했다. 수민은 웃으며 네,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 울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숨겨야 해요? 지은은 수민을 달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나중에 공개할게 왜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시험대에 올랐다. 수민의 직장에서 루머가 돌았다. 이수민, 여자 좋아하나 봐.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수민은 고립됐다. 지은은 수민을 위로하기 위해 여행을 제안했다.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수민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만큼은 자유로워. 제주의 바다를 보며 둘은 사랑을 확인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덮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수민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민아, 보고 싶어. 그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제주 여행 후 수민의 마음이 흔들렸다. 전 여자친구 혜진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혜진은 대학 시절의 사랑이었고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여전히 그리웠다. 언니, 나의 옛날 생각이 나네. 수민이 지은에게 털어놨다. 지은은 불안했다. 혜진 씨. 왜 지금? 수민은 그냥. 연락 왔어. 무시할게 라고 말했지만 지은의 눈에는 거짓이 보였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랑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직장에서의 압박도 커졌다. 지은의 상사가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연애라도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수민을 생각했다. 수민도 디자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로 둘의 관계를 눈치챘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 수민이랑 사귀지? 민지의 직설에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민지는 난 괜찮아. 그런데 사회가 그렇지 않아? 조심해라고 조언했다. 그 조언이 오히려 갈등을 불렀다. 수민은 민지의 존재를 질투했다. 언니, 민지 언니랑 왜 그렇게 친해? 나만 있으면 안 돼. 수민의 말에 지은은 수민아, 민지는 그냥 친구야. 너만 사랑해 대라고 달랬다. 하지만 혜진의 연락은 계속됐다. 수민은 결국 혜진을 만났다. 카페에서. 수민아, 나 아직 너 사랑해. 혜진의 고백에 수민은 동요했다. 혜진아, 나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 하지만 혜진은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잖아. 다시 시작하자. 라고 설득했다. 수민은 지은에게 숨겼다. 그 비밀이 둘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지은은 수민의 태도가 변한 걸 느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민은 아니, 피곤해서 라고 둘러댔다. 고조되는 긴장 속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다. 지은은 수민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목걸이,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메리 크리스마스, 수민아. 지은의 말에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미안해. 나, 혜진 만났어. 그 고백은 폭탄이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민은 울며 미안해. 그냥 옛 추억 때문에. 하지만 너만 사랑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믿을 수 없어. 나 혼자 바보였어? 둘은 싸웠다. 아파트 복도에서 목소리가 커졌다. 언니, 제발. 수민의 애원이 들리지 않았다. 지은은 문을 닫고 울었다. 그날 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 민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놨다. 민지는 지은아, 사랑은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고 위로했다. 수민은 혼자서 후회했다. 혜진에게 이제 그만해 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결혼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의 방문이 새로운 충돌을 예고했다. 어머니의 방문은 지은을 압박했다. 지은아, 나이도 있으니 결혼할 때 됐어. 소개팅 해볼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엄마, 아직 싫어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남자친구 없어? 라고 캐물었다. 지은은 수민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수민은 지은에게 사과하려 애썼다. 문 앞에 꽃과 편지, 언니, 미안해. 사랑해. 지은은 그걸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민아, 나도 사랑해. 하지만 배신이 아파. 둘은 화해했다. 포옹하며. 다시는 숨기지 마. 지은의 말에 수민은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직장에서 LGBT 워크숍이 열렸다.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강사의 말에 지은은 공감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수민의 회사도 마찬가지. 상사가 수민 씨, 요즘 루머 들리던데? 라고 물었다. 수민은 무슨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불안했다. 혜진이 루머를 퍼뜨린 게 아닐까? 갈등의 정점은 설날이었다. 지은은 가족과 함께, 수민은 시골로 내려갔다. 지은의 집에서 올해는 남자친구 데려와 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수민의 부모님도 결혼할 사람 없냐? 라고 물었다. 둘은 전화로 위로했다. 참아, 곧 만나. 하지만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수민의 시골 집 근처에서. 수민아, 포기 못해. 혜진의 집착에 수민은 화를 냈다. 그만해.
나 지은 언니 사랑해. 그 말은 부모님 귀에 들어갔다. 뭐? 여자, 부모님의 충격. 수미는 서울로 도망쳤다.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부모님께 들켰어. 나 어떻게, 지은은 수민을 안고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도 의심했다. 지은아, 그 이웃 여자랑 왜 그렇게 친해? 민지가 중재했다. 지은아, 공개할 때야. 숨기다 더 아파. 지은은 고민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용기를 얻었다. 고조되는 순간 수민의 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의 말에 수민은 절망했다. 지은은 나랑 함께 일하자. 포기하지 마라고 격려했다. 둘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혜진의 마지막 연락. 미안해. 그만할게.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다. 봄이 왔다. 벚꽃 아래서 지은은 수민에게 결혼하자라고 제안했다. 한국에서 안 돼도 우리 마음으로.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무너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됐다. 어머니의 발견은 폭풍이었다. 지은의 방에서 수민의 사진을 본 어머니가 지게 뭐야? 너 여자 좋아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네, 엄마. 수민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지은은 무릎 꿇고 빌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줘. 사랑은 사랑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안 돼. 치료받아. 라고 외쳤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수민도 부모님으로부터 집에 오지 마. 라는 통보를 받았다. 둘은 아파트를 떠나 임시 숙소로 피했다. 언니, 나 무서워. 수민의 떨림에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민지가 도왔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돼. 내가 지지할게. 사회적 압박이 커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루머가 돌았다. 김지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수민은 새 직장을 구했다. 디자인 프리랜서로. 이제 자유로워. 절정은 혜진의 재등장이었다. 혜진이 지은에게 연락, 수민을 포기해. 나한테 돌려줘. 지은은 화가 났다. 수민은 내 사람이야. 그만해. 혜진은 증거 있어. 공개할게. 라고 협박했다. 수민과 혜진의 옛사진. 지은과 수민은 대면했다. 혜진아, 왜 그래? 지난 일이야. 수민의 말에 혜진은 울었다. 나 아직 사랑해. 하지만 수민은 미안해. 이제 지은 언니뿐이야. 혜진은 결국 포기했다. 행복해. 그 사건 후 둘의 관계는 강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서히 변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의 눈물 어린 말. 수민의 부모님도 편지를 보냈다. 생각할 시간 줘. 서울의 여름, 둘이 한강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수민이 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피로. 지은은 간호하며 나 때문에 미안해라고 울었다. 회복 후 둘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곳에서 용기를 얻었다. 결국 지은의 어머니가 수민을 만났다. 수민 씨, 우리 지은 잘 부탁해. 그 말은 기적이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지은과 수민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가족들의 수용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수민의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와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둘의 사랑은 꽃 피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극복했다. 지은은 승진했고 수민은 성공적인 프리랜서가 됐다. 민지는 너희 둘이 영웅이야 라고 칭찬했다. 벚꽃 시즌, 코트에서 다시 만났다. 여기서 시작됐지. 지은의 말에 수민은 웃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둘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의 세계는 평화로웠다. 혜진은 멀리서 축하 메시지, 행복해 반성은 모든 걸 바꿨다. 결말은 희망적이었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 지은의 일기.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둘의 이야기는 영감을 줬다. LGBT로서의 삶, 인문적인 승리.